네, 안녕하세요. 시즈한의원 강남점 고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기폐경 증상과 위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제가 생리가 불규칙한데 생리불순인데 이러다가 조기폐경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환자분들의 연관성을 보면 실제로 연관도가 높고 생리불순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을 보면은 첫 번째, 생리를 한두 달 건너뛰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조기 폐경이 될까요? 요건 생리가 좀 늦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리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분인데 자꾸 건너뛰거나 혹은 4, 50일, 60일, 80일, 뭐 120일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게 조기 폐경이 될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생리 주기가 24일, 21일로 자꾸 짧아지는데 빨라지는데 조기 폐경이 될까봐 걱정.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반대적인 상황인데 둘 다 조기 폐경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기에 대한 이제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곧 배란 장애를 의미합니다. 저 생리를 하고 있으면 배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생리를 한다고 해서 꼭 배란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은 더 생리가 나오면서도 무배란성 생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40일 이상 생리 주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배란 장애를 거의 같이 동반하고 있다고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면은 그럼 생리가 불규칙하면 난소의 자연적인 배란 기능이 무너지면서 차후 난소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이 가속이 되면은 조기 폐경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불순하면 나는 배란이 좀 잘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난소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겠네. 그러면은 좀 더 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기 폐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처음에 징조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지금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었죠. 생리 주기가 늦어지면 어떨까요? 생리 주기가 늦어지면 첫 번째 무배란 혹은 난소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무배란이라고 하는 건 배란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늦어지면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배란성 생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0일 주기 이상으로 늦어진 경우에는 요거는 무배란성의 생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는 난소 기능 저하가 내 연령보다 좀 더 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던 부분, 생리 주기가 빨라지면 뭐 한 달에서 두 번 하기도 해요. 자꾸 빨라지고 있어요. 2주 만에 하기도 했어요. 3주 만에 하기도 했어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성숙 난자가 조기에 배란돼 버리거나 혹은 난소 기능 저하가 가속이 되고 있거나 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요번에 요 앞쪽에 보면 지금 미성숙 난자의 조기 배란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배란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배란된 난자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 준비를 하는 경우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정란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주기에서 벗어나면 조기 폐경에 대해서 예방하는 치료가 필요한데 사실 저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생리 주기가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틀어져도 바로 사실 치료가 필요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한두 번 정도는 생리 주기가 좀 늦어지나 느꼈어요. 혹은 빨라지나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주기가 좀 더 많이 바뀌더니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조기 폐경으로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서 갑자기 급하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보면서 생리 주기가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이게 한두 번 정도 반복이 된다고 하면 조기 폐경이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겠구나라는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자, 조기 폐경의 증상은 생리 양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증상, 뭐 호르몬적인 변화라든지 혹은 뭐 난소의 배란에 대한 상태라든지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 여성들이 생리 양상을 가장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기에 대한 변화, 양에 대한 변화, 이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리 주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 주기라고 하면 뭐 28일에서 30일 주기가 가장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뭐 25일에서 35일 정도 길게 잡고 그것보다 너무 빠르거나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원래 내 주기보다도 갑자기 변화가 있거나 2, 3일만 변화가 있어도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이제 떠올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적혀져 있는 부분 중에 보면은 생리양이 너무 감소하거나라는 말 있죠. 생리양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리 주기가 일정한다고 하더라도 생리양에 대해서 감소의 폭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난소나 자궁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소한 변화도 주의 깊게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조기 폐경, 조기 난소 보전 이 두 가지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다용하게 되죠, 흔하게. 저희도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기 폐경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 난소 보전이 좀 더 의미적으로는 맞으시고 조기 폐경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난소에서 난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소의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난포가 정말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검사까지가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사실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이 검사는 권장하진 않고 조기 폐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조기 폐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난소에 난포가 남아있을 이제 적절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배란 및 생리 기능이 이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학술적으로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기 폐경의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연령적으로는 40세 이전에 이제 저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적고 고성선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FSH라고 하는 난포를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이 너무 높고 또 이제 그런 결과로 월경, 무월경, 그러니까 월경을 하지 않는 그런 증후군을 보고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이제 병명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상적인 조기 폐경의 체크 포인트가 바로 생리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면은 뭐 10 미만, 5 미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FSH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보면은 40 이상인 경우에 조기 폐경 진단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딱 진단을 내린 다음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그 치료 기간이 너무 길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정상은 10 미만, FSH가 10 미만인 경우에 정상치거든요. 그러면 10하고 40 사이가 되는 20몇, 10몇, 30몇 요 정도 돼서 발견을 미리 해서 한방 치료를 받게 되신다고 하면은 좀 더 회복이 빨리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생리 주기를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난소 기능 저하만 이제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랑 FSH는 정상 범위에 있는데 AMH라고 하는 난소 나이를 체크하는 호르몬 자체가 갑자기 뭐 0.5, 0.08 혹은 젊은 분들인데 벌써 뭐 1.2 이렇게 40대에 가까운 수치를 이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당장은 에스트로겐과 FSH가 정상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난소 기능 저하 수치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호르몬들도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혼 여성이거나 혹은 임신을 바로 준비해야 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경의 징조가 상당히 두렵게 다가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다 완료를 했거나 혹은 더 이상 출산할 이제 계획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경이 되면 생리를 안 하니까 더 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보면 조기 폐경 자체가 후유증, 우리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이죠. 골밀도 감소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이전이 원래는 조기 폐경인데 40대 초반, 뭐 41세, 42세, 43세
폐경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어적인 의미로는 조기 폐경이 아닐지 몰라도 이미 폐경할 연령보다는 훨씬 전에 이제 이른 폐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원하셔서 오시는데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골밀도 감소.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너무 빨리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 위험률에 대해서 조기 폐경과 같이 연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폐경에 대해서도 예방 치료가 필요하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동맥경화증 그리고 뇌졸중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위험률이 다른 여성에 비해서 조기 폐경 있는 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임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질문했던 부분 더 편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조기 폐경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인데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조기 폐경 환자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미혼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이제 사실 10대 학생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미혼 여성들은 차후에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아직은 예정되지 않은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벌써 조기 폐경 진단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환자군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기혼 여성인데 조기 폐경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를 갖고 싶어도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환자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자군 모두가 치료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군이신데요. 임신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조기 폐경 진단 초기에는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이제 빨리 배란 유도제를 통해서 임신 시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신을 잘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배란 유도제를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난포가 잘 안 자라거나 혹은 난포가 자랐는데 난자 채취가 안 되거나 그 공난포라든지 혹은 그 난자가 정상적인 난자가 아니어서 수정이 잘 안 되고 혹은 수정이 됐지만 분열이 잘 안 되고 분열이 뭐 잘 안 되거나 수정이 잘 안 되거나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식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6개월, 7개월에 하나의 수정란을 모아지거나 혹은 뭐 1년 정도에 걸쳐서 하나의 수정란 모아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료 받다 보면. 그럼 그 하나의 수정란을 가지고도 착상 준비가 제대로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되고 이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요번 달에 예를 들면은 난포가 안 보여요. 다시 피임약 한 달 먹고 오래요 라고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시도해볼 가능성, 필요가 있고 이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조기 폐경이 아주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는 대부분 이제 난자 공여를 권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조기 폐경이 이제 몇 년 이상 진행된 경우라고 하면은 내 몸에서 난포가 자라라는 자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개월, 사실 몇 년까지도 난포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임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난자 공여를 이제 권유를 하게 되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진행 초기에도 대부분 시험관 아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정말 자연주기로 하나가 자라는 모습을 보다가 약간 뭐 더딘다 싶으면 그때 중간에 과배란 주사를 맞거나 혹은 복용하는 과배란 유도제를 복용하거나 이 정도 변용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난포 성장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제 배란 유도제나 호르몬 치료 같은 이제 피임약 계열이죠. 전체 조기 폐경 환자 이제 262명 중에서 이제 3.4%에 해당하는 9명만 이제 임시에 성공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음,
3.4%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조기폐경의 진단을 받고 임신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고 상당히 장기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 좀 빠른 분들은 3,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수정란을 확보하거나 혹은 이제 평균적으로 6, 7개월 정도의 수정란 한 개를 확보하거나 혹은 그 시기에 난소가 잘 반응하면 두세 개 정도 한꺼번에 모으게 되거나 그래서 시험관을 이제 시도할 수 있게 되는 몸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 262명 중에서도 어, 난포가 자라고 수정란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9명은 아니에요. 9명보다 훨씬 많은 환자분들이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임신에 성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란에 대한 1차 관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착상에 대한 관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폐경이 있는 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은 난포가 안 자라고 수정란이 없지만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착상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수정란이 만들어져도 임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착상에 대해서 관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기폐경 환자분들 준비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치료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같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착상을 착상에 대한 이제 치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부분. 그게 한두 달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경 처음 치료 때부터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기폐경에 이제 한방 치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난소 보건 치료를 가장 저희가 이제 유의미한 경과들을 보이면서 치료하는 치료법인데 난소 쪽에 이제 보양을 하고 그러니까 양기를 보강을 해주면서 난포가 실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난소가 오랫동안 배란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독소가 계속 쌓이면서 그 안쪽 부분에 난포가 자라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같이 병행하는 난소 보건 치료를 통해서 난포가 서로 자라고 그러니까 생기기도 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38세이고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생리가 불규칙해요. 20일을 주기로 했다가 혹은 또 어떤 때는 한 달 거르기도 하고요. 결혼하면 바로 이제 임신도 하고 싶은데 조기 폐경일까봐 걱정이 되어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죠. 정말 전형적인 스토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기폐경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조기폐경의 원인이 될 만한 분들은 사실 미리미리 조심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전적이거나 혹은 면역질환이 있거나 혹은 이제 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은 후거나 등등등의 상황에서는 내가 조기폐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방하는 치료를 해야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의 사연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가족력도 없고 나의 몸에도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조기폐경 진단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상하지도 못하게 받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미혼이지만 곧 임신을 준비하고 싶어 하고 생리 주기가 업무가 이제 많아서 그런지 등에 대한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생리가 불순이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 요거 생리 주기가 늦어지면 무배란이나 난소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고 생리 주기가 또 반대로 빨라져도 미성숙 난자, 정상적인 기능할 수 없는 난자가 조기 배란하거나 혹은 이제 난소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 주기에서 벗어나면 아까 조기 폐렴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까 이제 사연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난소 보건 치료를 통해서 난소의 자기 이제 정상적인 배란 기능 그리고 정상적인 난포를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혼 앞두고 바로 이제 임신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임신 시도에 대해서 착상 부분과 배란 부분을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할 것을 저희가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인데요. 자, 다음 중 조기 폐유 후유증이 아닌 것은 1번 골밀도 감소, 2번 질염, 3번 이제 불임, 난임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고 4번 조기 동맥 경화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3월 8일 수요일까지 취재하는 자궁센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쉬즈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쉬즈 내원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지만 쉬즈를 내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자궁에 대한 정보와 내 건강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